조용히 다가오는 간암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세대 세바르스 병원 소화기내과 이혜원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제가 첫 시간엔 지방간 질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이러스 간염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간 질환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간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으셨고 매일 반주를 즐겨하는 그런 60대 분이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혹으로 저한테 내원을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간암이었고요. 다행히 초기 단계에 발견이 돼서 간 절제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수술 후에 술도 완전히 끊고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자고 하면 두려워하시는데요. 간암은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매우 행운입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해야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간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암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 암 발생률에서 7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사망률은 암 중에서 폐암 다음으로 2위, 이렇게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됩니다. 어이구. 그 이유는 위암과 비슷하게 초기 증상이 없어서 초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간이 아프면은 뭐 증상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앞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셨던 예. 것처럼 초기 간암뿐만이 아니라 진행된 간암에서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증상이라고 하면 이 간이 위치한 오른쪽 윗배 부위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해지게 되면 체중 감소나 황달, 복수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바이러스 간염 같은 간암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간암의 주요 원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러스 간염이요. 바이러스 간염. 네, 맞습니다. 수업을 아주 잘 들어주셨는데요. 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B형, C형 같은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이 B형과 C형 같은 경우는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B형 간염은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60%와 연관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있기 때문에요. 항체가 없으시다면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긴 하지만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형 간염에 걸리셨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과도한 음주라든지 비만,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지방간 질환도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보통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면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요. 또 간암은 관리를 잘 하시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암과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인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간암 환자가 있다면 간암 발생률 역시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간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성분들이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남성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고요. B형 간염 유병률이 남성에서 높은 것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이러스 간 질환이 있거나 지나친 음주를 하신다거나 지방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진짜 그동안에는 주변에서 나 지방간이에요 하면 나도 지방간이야? 맞아요. 지방간 그만 그냥 다 다 있어. 있어, 다 있어.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까 위암은 사실 위내시경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간은 이게 내시경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네, 간은 이렇게 내시경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간혹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초음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 발견돼서 CT나 MRI 같은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네.
복부 초음파는 국가 검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로 추가하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간뿐만 아니라 담낭, 담도, 췌장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아나운서님께서도 오늘 초음파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면은 추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예. 예, 여기가 아직 신입이라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선택 옵션이 있으니까 알아요, 조금 더 저도. 내더라도 해요. 저도 35이에요. 또한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가 있는데요. 이때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진을 위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게 간암인지 담도암인지 암인지 아닌지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추적 검사를 조금 하다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위해 CT, MRI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CT나 MRI를 둘 다 봐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둘 다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CT를 찍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까지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MRI에서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 간의 혹에 바늘을 찔러서 검사하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간에 혹이 있다 들으면 이제 놀라서 내원하시는데요. 모든 혹이 다 암으로 진행되거나 암인 것은 아닙니다. 양성 혹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권고드리는 겁니다. 간암 진단을 받은 많은 분들 중에 저한테 지난번 검사에서는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암이 생겼나요?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도 변화가 생겨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병기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크게 나뉘는데요. 간암의 병기는 암의 개수, 크기, 혈관 침범 여부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1기,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2기, 두 개가 해당되는 경우는 3기, 그리고 림프절이나 간 외 장기들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로 나뉘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뭐 1기부터 4기까지 치료 방법이 나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암 초기라고 불리는 1기는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근치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이 있는 부위를 외과 선생님께서 절제하는 간 절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간 경변증이 없어야 하고 간 기능이 좋은 환자들에서 수술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간 경변증이 심하거나 여러 이유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 이식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조금 다행인 거네요. 네, 와, 맞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요? 네, 초기임에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 나이가 많으시거나 간경변증이 심한 경우에는 마지막 치료인 고주파 열 치료술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림과 같이 초음파를 보면서 간암의 바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이 암세포를 태워서 제거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아래 CT 사진은 실제 환자분의 시술 전후 사진인데요. 왼쪽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간에 약 3cm 정도 되는 암세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있네요. 네. 오른쪽 사진은 고주파열 치료술을 통해 암세포가 깨끗하게 태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태운 것처럼 약간 까맣게 됐어요. 네. 예. 이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근데 태우네요. 구분을 태우다 보면은 옆에 조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CT 사진에서는 저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초기 간암인데 나이가 많거나 간의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 시행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도 간암에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고에너지의 중입자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정밀하게 타겟하고 파괴할 수 있는 최신 암 치료법입니다. 다음은 중기 간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기는 여러 개의 암이 있는 상태인데요. 치료 방법으로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나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이런 등이 있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암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암이 자꾸 퍼지는 이유는 암세포가 자꾸 혈관을 주변에 만들어서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암이 자라나고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색전술이라는 거는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다가 항암제를 섬유한 그 입자를 쏘게 되어서요. 암세포가 산소나 영양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줄을 끊어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굶겨 죽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역시 조금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입자를 암세포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주변 혈류를 차단하게 되고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시켜서 암세포가 서서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제 화학 색전술과 비교했을 때는 암의 크기가 좀 더 크다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생긴 간암에 잘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술을 결정할 때는 시술을 해주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행성 간암, 말기 간암 치료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항암 치료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간암에서의 1차 치료는 면역 항암제 기반 전신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차 치료로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라는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어렵다. 면역 항암제 이름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냥 항암 치료한다 이렇게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전신 항암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아야 되고요. 간 기능이 좋아야 되고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럼 제가 간 기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또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찰프 스코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의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A부터 C까지 나뉘게 되고 빌리루빈,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복수, 간성혼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제일 좋은 상태가 A이기 때문에 A인 환자들만 이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3주 주기로 받게 되고 입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 내원에서 수액처럼 항암 치료를 받고 귀가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A 등급이어야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못 받는 분들은 이제 B등급, C등급이신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B등급 같은 경우는 초기라면 경구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이제 너무 C까지 간 기능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항암 치료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이식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암 말기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면역 항암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런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1년, 2년 더 이상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를 찾아온 최근 간암 환자분은 관리를 잘해서 경구 항암 치료를 먹으면서 현재 5년째 잘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다행이다. 사기신데 그렇게. 네, 그래서 다행이다. 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치료가 잘 들어서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만 자꾸 드리지만 이렇게 또 건강하고 잘 조절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간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잘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걱정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 단기별로 좀 어떻게 치료를 네.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느 맞아요. 정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맞아요. 또 그리고 의학 열심히 기술이 하면 될것 같아요.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네. 자, 이렇게 간암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 들어봤는데요. 질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회복을 하셔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는데 한 가지 걱정인 게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그 이후로 너무 챙겨 드세요. 오히려 이게 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괜찮나요? 라는 그러게 질문이네요. 이거 걱정 많이 돼요, 자녀들이.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시고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데요. 사실 뭐 이런 제품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모두
모두 다 간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기 때문에 약이나 영양제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간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또 사람에 따라서 간 수치를 오히려 올리거나 간염을 일으킨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것을 복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꼭 필요한 영양제만 잘 선택하셔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영양제 이렇게 좀 요것저것 상의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특히 간에 안 좋은 분들은 네. 그냥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수업 잘 들어봤습니다. 이혜원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